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길 바랬는데, 결국에는 또 지지부진하게 또 흐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고, 그리고 이 XRP에 대한 8월의 전망이 또 어떠한지 그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이 비트코인부터 한번 좀 보시면 간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오면서 결국엔 하방으로 가는가 싶더니만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서, 그러니까 위아래 이런 고배율 선물 물량을 좀 어떻게 보면 청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 하락 추세선을 어제 하락으로 이렇게 또 밑으로 가는가 싶더니만 다시 또 아침 들어서는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지금은 이 하락 추세선 상단 위로 올라선 또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여전히 이 3만 불을 떨어지고 난 이후로 현재 이 29K 부근에서 그렇게 큰 변동성 없는 이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트윗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사상 최저치에 근접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반감기 때, 또 두 번째 반감기 때, 세 번째 반감기 때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이렇게 나타내는데, 그러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여기 보시면 낮은 변동성에서 0%대에서 높은 변동성 250%까지 가면서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이 변동성이 넓게 분포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, 이게 다음 반감기를 거치면서 그 변동성이 또 이렇게 줄어들었고, 또 지난 세 번째 반감기 때는 또 이렇게 또 줄어들었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점 이 다음 반감기로 진행이 될수록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계속 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지금 현재의 변동성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서,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달 동안의 비트코인 변동성을 나타내는 건데, 그 변동성이 지금 50의 반도 안 되니까 한 대략적으로 한 20% 정도의 정말 역대급으로 낮은 이런 변동성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한동안 계속 3만 달러 부근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또 29K까지 떨어진 상황인데,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사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좀 느끼는 것 같고, 그렇다고 싸게 사자니 현재는 딱히 또 누가 물량을 던지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런 가격대에서 계속 머물면서 급격히 이렇게 좀 변동성이 줄고 있고, 그에 따라 이 유동성도 좀 말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라면서, 이는 매도 대신에 보유를 지금 선호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,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현재 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의 단 6%만이 현물 시장에서 거래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지 않다는 시그널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이것이, 그러니까 이 현물 거래량의 감소는 유동성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것은 비트코인의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 요인이 또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이 가격에서 좀 더 비싸게 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지도 않지만, 그렇다고 이 보유자들은 이 가격에 팔 생각이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면 어느 순간에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, 그래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또 이 트윗을 한번 보시게 되면, 어차피 우리가 지금 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당장의 이런 가격적인 움직임보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 좀 불장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잖아요. 그럼 요 트윗을 보시게 되면 이런 우연이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와 또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이 SEC의 결정이 모두 2024년 3월, 4월에,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지금 몰려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차트를 또 첨부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난 반감기고, 이게 이제 내년 4월에 예정된 반감기를 의미를 하는데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짜 불장은
이전 사이클의 반감기가 지난 요 시기에 이렇게 분런이 왔었고,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 반감기가 지난 이후로 이렇게 지금 분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내년 3월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이 SEC의 승인 결정이 이 반감기와 비슷한 요 시기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차트가 암시하는 것은 이 SEC가 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이때에 맞춰서 승인을 하게 된다라면 그것을 상승 재료로 삼아서 거기에 이 반감기 이슈와 맞물리면서 더 큰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의미로 지금 요 트윗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꼭 내년 3월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요걸 좀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한 SEC의 첫 번째 마감일은 9월 2일까지로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요걸 보시면 여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회사들이 뭐 아크, 블랙록, 비트와이즈, 바네크 이렇게 쭉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데드라인, 두 번째 데드라인, 세 번째 데드라인, 그리고 마지막 또 데드라인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요 블랙록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데드라인이 9월 2일,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8월 1일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달 뒤에 첫 번째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요때 이 SEC가 승인을 할지 아니면 거부를 할지 아니면 연기를 할지 그 의사를 또 나타내야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뭐 승인도 안 하고 거부도 안 하고 연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요 두 번째 데드라인, 그럼 요때는 10월 17일이고, 그리고 요때도 마찬가지로 연장을 하게 되면 이제 2024년 1월 15일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그러다가 이때도 연장을 하게 되면 마지막 데드라인인 내년 3월 15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꼭 내년 3월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세 번의 이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SEC가 요 사이에 또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이런 회사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21년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또 이 SEC는 거절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기존의 회사들과는 무게가 또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거부를 한다기보다는 계속 또 연장을 하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첫 번째 데드라인이 지금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한 달 후에 어떤 결정을 내릴까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도 변동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추후에 어떤 흐름으로 갈지 그런 부분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요 리플도 한번 살펴보면 이 리플 역시 어제는 또 이렇게 저녁에 갑자기 좀 급등이 나오면서 뭐 원화로는 뭐 950원대까지도 갔었다가 또 오늘 간밤에 이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훅 빠지더니 원화로는 또 900원을 찍더라고요. 그러니까 리플 역시 지금 뭐 위아래로 다 털고 있는 상황인데, 그래서 요 4시간 봉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리플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선 위로 돌파를 했다가 또 어제 간밤의 하락으로 이렇게 다시 진입하는가 싶더니만 아침에 반등을 해서 지금은 또 하락 추세선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또 받고 있어요. 그래서 또 다른 분석가들의 이 리플 전망을 또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뭐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 수렴 끝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뭐 1.4달러 선까지 보는 분석가도 있고, 또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또 삼각형을 그려놔가지고 이 끝에서 이런 상승을 예상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XRP는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다크 디펜더도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 이 8월에는 3.39달러까지 이 3파가 확장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었는데 올 초부터 해서 1파, 2파까지 내려왔었고 지금은 이 3파 상승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, 그래서 이 차트대로만 본다면 이 3파의 끝을 지금 5.1달러 선으로 또 보고 있어요. 그러다가 4파로 살짝 떨어진 것이 3.39달러를 또 보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8월에 보시는 것처럼 뭐 3달러 선이면 뭐 거의 역대 최고점까지 예상을 한다는 얘긴데, 뭐 진짜 뭐 4,000원대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8월에 상승이 1달러 이상 올라가는 그런 가격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그 상승의 재료로는 항소 소식이 되지 않을까?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
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전문가들마다 항소 기한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10영업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7월 26일, 뭐 7월 27일까지가 항소 기한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SEC의 항소 기한이 끝났다라는 뭐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뭐 10영업일 데드라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, 그렇다면 이 변호사가 말한, 그래서 이 변호사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뭐 정확한 데드라인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렇다면 이 약식 판결이 7월 13일 이후로 또 나왔기 때문에 30일이면 8월 중순 이후로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. 그렇다면 8월 중순 이후로는 SEC가 진짜 이 항소를 결정을 할지 그 윤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SEC가 항소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하나의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이 트윗도 한번 보여드리면, 또 코인키즈라는 또 다른 분석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이론적으로 올 1월에 시작된 이 상승 파동으로 XRP는 최소 6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이 최소 목표가까지 가는 데에는 시간의 문제라는 그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큰 움직임의 후퇴, 그러니까 뭐 큰 조정이 있다라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약식 판결 이후로 상승세를 탔다라고 뭐 거의 모든 분석가가 보고 있고, 그래서 8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이 소식, 이런 기사가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, 현재의 리플은 CBDC 관련해서 30개국 이상과 논의 중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,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미 이 소식은 몇 개월 전에 전해지긴 했는데,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이 되면서 이 홍콩의 푸본은행이 리플의 CBDC 플랫폼에서 9월 말 이전까지 부동산 토큰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이런 기사도 또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CBDC 플랫폼이 뭐 우리나라 같은 IT 강국이나 뭐 몇몇의 선진국들은 자체적인 이 CBDC 개발이 가능하겠지만,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면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이런 CBDC를 개발을 할 인프라도 인력도 부족할 거예요.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, 뭐 영국, 주요 선진국들이 이 CBDC를 도입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이 다른 나라들도 이 CBDC를 도입을 하려고 할 텐데, 그런데 뭐 인프라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누구를 찾아갈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 답은 어쩌면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진짜 수많은 코인 중에 어쩌면 가장 활발하게 이 CBDC를 연구하고 자체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리플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팔라우도 이 XRP 레저를 기반으로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었고, 그리고 뭐 몬테네그로, 부탄도 가장 먼저 이 리플랩스와 협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나라들은 계속 또 나올 거예요. 거기에다가 지금 뭐 홍콩에서는 부동산 토큰화, 그러니까 자산 토큰화에 이 리플의 사용 사례가 확장이 되면서 진짜 이 리플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정말 이 10여 년 전에 아마존과 테슬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저만 드는 것은 아닐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한 110만 개 정도 모았으니까 나머지 한 10만 개 정도는 진짜 끝까지 한번 들고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또 이제 내일이면 8월이 시작되고, 또 8월에 이 기대가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가격 또한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, 근데 설령 뭐 당장 다음 달에 가격 상승이 뭐 크게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이 XRP가 가는 길을 보고 있자라면 결국엔 그에 합당한 가치 상승이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